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민주당세가 강하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야말로 전통 민주당주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차기 주지사로 공화당 출신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민주당의 게빈 뉴섬 주지사를 파면시키고 새로운 주지사로 교체하자라는 캘리포니아 리콜 일렉션이 9월 14일로 불과 앞으로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리콜이라 함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다 할 때 그 제조한 회사가 매장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부 이제 걷어들이죠. 이걸 리콜이라고 하는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선출해 놓은 지도자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 유권자들이 그 지도자를 파면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하는 선거를 리콜 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현직 지도자를 파면시키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이 리콜 일렉션이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리콜 제도가 있는 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캘리포니아 리콜 일렉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첫째로 도대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뽑은 이 주지사를 자신들 손으로 또 파면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와, 두 번째로 이 그 현직 게빈 뉴섬 주지사는 자기는 파면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에 파면될 것 같을 가능성이 지금 높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자세한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과 그 투표 내용, 도대체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민주당세가 강한 주에서 이런 것은 그 무엇을 뜻하는지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도대체 왜 그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뽑은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이유만 이야기하는데도 아마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중요한 이유만 몇 가지, 한 10분의 1, 20분의 1만이라도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코로나가 작년에 이제 막 퍼졌을 때 이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의해서 그 국가 비상사태와 똑같은 계엄령보다 한 단계 아래죠.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state of emergency, 그러니까 주지사는 그 주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니까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사태 선포법에 의해서 주지사가 그 강력한 법안을 의회와 관계없이 독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뭐든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마스크 쓰기, 강제로 학교 문 닫기, 뭐 강제로 식당 닫고 엄청나게 많이 뭐든지 이렇게 강제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오랫동안 그 식당 운영도 실내에서는 못하게 하고 실외에서 하게 해서 식당들이 자기 식당 바깥에 텐트를 치고 영업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장원, 이발소, 뭐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은 다 통제를 했어요. 학교는 문을 닫고. 이러니까 실직자들이 뭐 늘어나고 한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그 통제법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우리 같은 지도층에는 해당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댕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뭐냐면 그 프렌치 런드리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프렌치 런드리라는 식당은 무지하게 고급 식당입니다. 그래서 뭐 와인 한 병하고 뭐 이제 스테이크 정도 먹고 하려고 그러면 1인당 1,000불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그 고급 식당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죠.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내 영업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주지사가 거기다가 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실내에서 오픈하라고 해서 실내에서 한 20 몇 명이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놀고 뭐 이러는 게 사진에 찍혀서 주민한테 공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격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수감자들하고 중범죄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실직 수당을 지불을 했는데 5억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1억 달러가 1,200억이니까 한국 돈으로 5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하지 않고 잘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은 그냥 막 준 돈이 얼마냐면 가짜로, 그러니까 주정부가 사기를 당해 가지고 나간 실업수당이 20억 불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그 미국산 마스크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산에 이제 그 질이 좋은 마스크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일제라든가 뭐 국산도 이제 그 한국산도 질이 좋은 것들이 많고, 이런 걸 사지 않고 불량 중국제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그 얼마를 썼느냐,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1 빌리언 달러어치를 세금으로 사왔습니다. 10억 불어치예요. 10억 불. 근데 그게 들어온 게 그 불량 중국제 마스크라서 그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에 또 315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315 million이니까 3억 1,500만 불어치에 또 똑같은 불량 마스크를 같은 중국 회사에서 또 들여온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그 불법 체류자들을 그 주정부의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주지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보드들이 있는데, 이 보드에 그 불법 체류자들이 앉히는 것을 허가를 했어요, 주지사가. 뭐 참관인 자격으로 앉히는 것 같아요. 그 위원은 아니고 그 보드 위원 정도면 그 권력이 막강한 겁니다. 그러고 그 불법 체류자들에게 그 주택과 의료보험, 그 다음에 무료 교육, 무료 급식, 뭐 이런 걸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무료 그 셀폰,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무료로 다 준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한테. 그리고 그 6피트 거리두기 뭐 포스터 찍는 데만 그 8천만 불인가 얼마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돈을 이런 데다가 이제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또 불법 체류자들은 그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동 성범죄라든가 또 그 강간 또 살인범들을 무더기로 그 출소를 시켰습니다. 클레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면 하는 거죠. 특별 사면 비슷하게. 또 아동한테 강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고 거부하면은 벌금을 내는 그 법을 이 사람이 그 강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State of Emergency 선포해 놨기 때문에 그 강제 권한에 의해서 벌금을 뭐 물리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국민이 거세게 나올까봐 지금 벌금은 아마 실제로 물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 명령이죠. 그리고 뭐 텍스 리펀드는 물론이고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푸드 스탬프는 이제 이 극빈자들이 이 그러니까 음식을 사는 데만 이제 쓰는 그런 카드인데, 이거 뭐 이런 걸 다 무상으로 막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 강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무슨 경찰처럼, 경찰은 아닌데 이 조사원 그룹을 또 만드는데 돈을 수천만 불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공공장소나 뭐 이런데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여러 이상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러 사람이 이런 걸 조사해서 벌금 매기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놨어요, 주정부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수천만 불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법 체류자들에게 모든 혜택을 다 무상으로 주는데,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캘리포니아 주민의 강제로 전체 전 주민이 의료보험을 드는 법을 만들어서 전 주민의 의료보험을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텍스 보고를 할 때 왜 의료보험을 안 들였느냐 해가지고 인컴에 따라서 벌금을 매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돈을 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락다운이 모든 걸 스탑하고 문을 닫아놓은 게 너무 오래되니까 뭐 캘리포니아의 가정폭력도 무지하게 늘어나고, 물론 딴 주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걷다가 또 락다운이 오래되면서 소상인들이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특히 식당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뭐 미장원, 뭐 이발소, 이런 모든 게 그냥 문을 닫고, 살아나는 데가 뭐 있긴 있지만 많은 다수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실업자 늘어나면 예산으로 또 뭐 실업 수당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 채무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빚이 얼마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빚이 1조 3천억이나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빚을 내서 쓴 돈이 다 이런 걸 하느라고. 이건 누구 부담이냐면 캘리포니아 주민들 부담이에요. 텍스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인컴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텍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또 텍스도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일즈 텍스도 미국에서 거의 가장 높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는 카운티나 시마다 조금씩 이 텍스 레이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7, 8% 정도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세일즈 텍스가 높은 데는 10%가 넘어가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없어요. 뉴욕이 무지하게 높은 데인데도 뉴욕도 9.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높은 데가 뉴욕 시티가. 그리고 딴 데는 뭐 8점 몇 % 이래요, 뉴욕 내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뭐 프로퍼티 텍스도 이제 미국 최고고, 걷다가 뭐 집 보유하고 있으면 집 프로퍼티 텍스 미국에서 가장 높고, 그러니까 텍스는 미국에서 거의 가장 높은 거고, 인컴 텍스는 미국의 1위입니다. 가장 높은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주 인컴 텍스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연방 인컴 텍스도 내지만 주 인컴 텍스를 또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1조 3천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1조 3천억을 다 올려놓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사람 정권 몇 년 안에 이렇게 확 채무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뭐 그래도 민주당을 뽑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전 이해는 못하지만, 아무튼 뭐 민주당세가 강한 데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만 최고가 아니라 다른 것도 그 불명예 쪽으로는 최고가 많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홈리스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극빈자 수가 가장 많은데도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또 바꾸는 법 중에 이해 안 가는 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그전에는 그 경찰관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용의자를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뭐 그와 유사한 업무 진행을 하는 중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이 개빈 뉴섬이 들어와서 이것을 불법이 아닌 걸로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이 용의자들한테 당한다든가 뭐 이런 걸 봐도 시민들이 안 도와줘도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 말로도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꾸지르는 것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훈육하고 이렇게 그 교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법화해 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발렛 그 자체, 그러니까 발렛이라는 것은 투표 용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투표 용지에 딱 두 가지 질문만 답하게 돼 있어요,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 투표 용지에 있는 질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냐? 1번 질문은 Shall Gavin Newsom be recalled? 괄호 안에 removed from the office of governor? 그러니까 현직 주지사 개빈 뉴섬이 파면돼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 1번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날 그 yes, no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es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면 네, 이 사람은 파면돼야 됩니다고, no에다 하면 아니요, 이 사람을 파면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게 1번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그 candidates to succeed Gavin Newsom as governor if he is recalled. 그러니까 개빈 뉴섬이 파면될 경우에 차기 주지사로 뽑을 후보의 이제 이름을 거기다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에 후보가 46명인가 지금 이렇게 입후보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빈 뉴섬과 민주당 전략가들이 그 1번은 이제 무조건 노라고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자기를 그 좋아하는 유권자들한테. 그리고 2번은 아무도 뽑지 말고 leave it blank,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개빈 뉴섬 측에서.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가 주지사 리콜 선거를 실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3년도, 최근에는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레이 데이비스라는 주지사인데, 이 사람은 원래 동부 출신입니다, 뉴욕에. 근데 그 캘리포니아 가서 이제 주지사가 된 사람인데, 개빈 뉴섬과는 달리 그 개빈 뉴섬은 이제 나쁜 짓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2003년도에 그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주지사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별로 이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강력한 행정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면하기로 했는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를 파면하는 리콜 일렉션을 할 때는 민주당에 그 당연히 그 부주지사로 있었던, 그러니까 그 그레이 데이비스 밑에 넘버 2죠. 이 사람이 후보로 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민주당 현직 부주지사가 민주당 그 대표로 입후보하는 게. 근데 민주당에 실망을 한 유권자들이 그 그레이 데이비스 밑에 부주지사를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빈 뉴섬은 자기 밑에 주지사를 그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겁니다. 왜 안 시켰냐?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리고 입후보를 시키면 그 입후보를 시켰는데 떨어지면은 민주당 자체가 다 이게 자멸하는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전혀 이름도 없는 무슨 부동산 업자인데 그 이렇게 유튜브도 좀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 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를 뭐 누군지도 몰라요. 캘리포니아 민주당 사람들의 지지도가 1%입니다. 1%. 그러니까 이름 모르는 이런 친구를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러느냐? 민주당에는 나 말고 이 후보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그 리콜 선거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당파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흑색 선전을 계속해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당파 싸움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현직 부주지사를 이 후보 못하게 하고 그 부동산 업자하고 전혀 이름 없는 젊은 친구를 하나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 40몇 명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1번에다가 노를 한 사람도, 1번 질문에 노를 한 사람도 2번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도 1번에 노를 했어도 2번에 민주당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워킹이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게, 민주당 유권자들도 같이 공분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너무 화가 나니까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은 잘라내야 된다 하고 일어나서 지금 리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이제 누구라도 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수 득표자가 주지사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찍지 마라 하고 블랭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 민주당 후보라고 한 명 올려놓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무명한 사람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 사람을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을 찍으면 안 되니까 그냥 비워놔라. 그리고 1번에만 노를 해라. 이게 지금 전략인 겁니다. 이 게빈 뉴섬의.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1번 질문에는 이제 예스를 하는 거고 2번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공화당 후보를 찍으면 되는데, 뭐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도 아니고 매사추세츠 주민이지만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레리 엘더라는 사람이 강력한 공화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레리 엘더는 흑인인데 라디오 톡쇼 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후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후보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마 한 달 전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이 후보를 한다고 하니까 늦게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리 엘더스는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LA에. 근데 여기는 다 흑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 30년쯤 전에 이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한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쪽에 한인 가게하고 뭐 리커스토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우스 센트럴에서 큰 사람이에요. 이 레리 엘더스. 그러니까 흑인 중에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인들한테 라디오 톡쇼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몇 번 보고, 이 사람이 연설하는 걸 몇 번 봤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식이에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흑인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휘둘리는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사회복지 같은 거를 늘려준다고 해서 흑인들을 유혹을 하고, 또 그런 걸 받아먹는 사람들은 게을러지게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다면 5년 전에 이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형편없이 망가졌을 것이다. 그나마 구세주가 하느님이 트럼프를 우리한테 보낸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을 뽑아야 되고 트럼프를 앞으로 2024년도에 다시 재선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광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지도도 있고 라디오 톡쇼고 트럼프 지지자고, 팍스 뉴스 같은데 아주 자주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고 그러는 사람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강력한
그 공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강력한 후보를 만나면은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있죠. 뭐냐? 흑색 선전의 인신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별의별 그 공격을 다 해대고 있어요. 뭐 가정폭력을 뭐 했느니 뭐 뭐 총기를 난사한 적이 있다느니 뭐 별의별 걸 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 4, 5일 전인가 그 신문에 이 레리 엘더 그 후보는 그 검찰에 기소가 돼서 뭐 깜빵을 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뭐 이제 기소 안 될 거다라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저께인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절대로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면 몰라도 이 개빈 뉴섬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강력한 그 트럼피즘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Real Clear Politics라고 올 1월 달부터 쭉 그 통계를 내온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가 이제 평균이니까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그 yes remove 네 그 파면해야 합니다가 48%고 1년 평균이 no do not remove 아니요 파면시키면 안 됩니다가 47.5%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차는 있지만 yes remove 네 파면해야 합니다가 0.5%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소수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정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히스패닉입니다. 라티노라고도 하는데 이 라티노가 유권자들이 상당히 그 소수민족 중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그 라티노들입니다. 좀 멕시칸들도 많지만 그 위에 뭐 다른 남미에서 온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라티노라고 하는데 Majority of California Latinos favor ousting Newsom. 캘리포니아 라티노의 대다수가 이 뉴섬을 쫓아내는 거를 선호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번 퀘스천에 예스를 찍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쫓겨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에는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이번에 한인분들도 이 리콜 일렉션에 투표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제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유권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 등록을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그 투표를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그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이번 이 리콜 일렉션에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받는 게 8월 30일 날 자정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월요일 날 밤 자정까지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제 밤 11시 59분까지는 마치는 게 좋겠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registertovote.ca.gov로 들어가서 그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early voting은 9월 4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ballot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오면 거기에다 1번, 2번 답을 해가지고 봉투를 그 인스트럭션대로 딱 클로즈를 해가지고 다시 그 우편으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각 카운티에 알아보면 그 드롭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드롭박스에다 갖다 드롭을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본인이 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시겠다 하면은 메일을 하면 안 되고 그날 가서 그 유권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 9월 14일 날 투표 당일 날 가서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직접.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원래 샌프란시스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지금 현직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하고 먼 인척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러입니다, 둘이. 그러니까 인러라는 건 뭐냐면 법 안에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글자 그대로 단어를 해석하면 미국에서 인러라고 하면 처가 쪽 친척이나
또는 그 시댁 쪽 친척을 인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니까 법에 의해서 친척이 된 겁니다. 피나 살이 섞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인러라고 하는데 이 게빈 뉴섬의 이모가 그 낸시 펄러시의 남편의 형일 겁니다. 그러니까 낸시 펄러시의 시아주버님인가 시동생인가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낸시 펄러시한테는 이 게빈 뉴섬이 그 시댁의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러 상태가 아니죠. 지금 법적으로 이혼을 했으니까 뭐 그 먼 인척도 아니지만, 근데 과거에 그 결혼 생활이 오래됐었으니까 과거에는 인척 관계였었습니다. 이 둘 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고 그 둘 다 이런 그 기성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동하고 이 사회복지 같은 거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이 젊은 층이나 또는 그 뭐 소수민족이나 이런 표를 선동을 해서 받는 그런 아주 그 능수능란한 그런 그 정치인들이고, 집안끼리도 그 건축업자도 있고 뭐 와인, 이 사람은 와이너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빈 뉴섬은 자신이 다 비즈니스와 이런 걸로 정치 권력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럼 이렇게 민주당 그 세력이 뿌리 깊이 박힌 민주당주에서 유권자들이 뽑아놓은 민주당 그 주지사를 민주당 유권자들이 다시 끌어내려고 하는 현상이 뭐냐. 그 언론에서는 뭐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LA 타임즈도 옛날엔 괜찮은 신문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좌파 신문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미국의 모든 주류 언론이 이것은 그 공화당에서 음모를 꾸며서 당파 싸움을 이렇게 음모적으로 몰고 가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다. 민주당 주지사를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 게, 그 민주당세가 그 아주 강하고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숫자라든가 공화당의 세력이 민주당 현직 주지사를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유권자들도 같이 이 사람이 하는 행태를 지난 몇 년간 지켜보고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민주당의 일반 민주당 유권자들이 자기네들이 뽑은 주지사를 끌어내리는 이것은 그 뭐 좌파 대 우파의 대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그 민주당 대 공화당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컨서버티브 대 무슨 뭐 리버럴의 싸움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반 보통 그 서민대 이 정치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많은 주민들이 민주당 사람들도 신물이 난 거예요. 이 전문 정치꾼들한테, 낸시 펄러시나 이런 그 게빈 뉴섬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통 민초대 그 영구히 그 정치 세력을 쥐어서 그 이 선출직에서 철밥통처럼 지켜오는 권모술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과 이 민초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트럼피즘, 그러니까 내셔널 파퓰리즘이 그 기득권 정치 그 꾼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그 좋은 현상으로 저는 보고, 이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